2년 전에 벼락거지의 심정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부동산 공부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제 내 집을 살 수 있는 실전에 집중하세요. 생각보다 부자들은 공부보다 실행과 결단에서 많은 부를 얻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TV입니다. 하루 한 번님의 머니 시크릿 블로그에서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땡땡 설계를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글이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땡땡 설계를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. 자금 설계를 하실 줄 알아야죠.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는 부동산 투자하려는 게 아니에요. 내 집 마련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. 나는 수요니 공급이니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늑한 내 집을 갖고 싶다. 어떻게 해야 하냐? 네, 이런 분들께선 저를 잘 찾아오셨습니다.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금 마련에 대한 전문가니까요. 부동산을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보면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당장 내 집 마련이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딥하게 공부를 하면 겪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. 도대체 뭘 사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.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치죠.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? 공부로 접근하다 보면 따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물론 큰 자산이니 꼼꼼히 따져봐야 할 건 많습니다. 하지만 놓친 타이밍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어떤 에어컨이 좋은 선택인지 3개월을 고민하다 여름이 다 끝나갈 때 에어컨을 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타이밍은 중요합니다. 잘 생각해보세요.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선 매일 출퇴근할 때 그리고 지역에서 생활을 하며 봐둔 실거주 목적 아파트들이 있지 않으신가요? 그렇게 눈여겨보신 아파트들 중 여러분들께 적합한 집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무의식 중에 이것저것 따질 것 따져보셨을 것이니까요.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께 왜 자금 설계가 가장 중요할까요? 대부분은 내가 어떤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본인이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실 수도 있는 것이죠. 물론 대출금을 얼마 사용하지 않으니 당장의 이자를 아껴서 저축을 더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.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바가 있죠. 그 이자 차이의 10년치를 단 1년 만에 역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부동산을 갖는 것입니다. 바꿔 말하면 정말 무서운데요. 남들보다 대출이자 아끼고자 했던 판단이 친구들이 가진 자산의 반절밖에 보유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저는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논리와 적합한 대출 금액을 선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대출에 대해서 파악한다. 두 번째,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세팅 방법을 익힌다. 세 번째, 위 1번과 2번을 토대로 내게 가장 적합한 주택을 리스트업한다. 네 번째, 현장 조사를 통해 매수 후보를 선정하고 계약한다.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버신 거나 다름없습니다. 이제까지 별 생각이 없으셨다면 위와 같은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 적합한 부동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실전 지식으로서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어떤 부동산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의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위치, 입지입니다. 부동산의 8알은 입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부동산에서 이미 이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은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해 비싼 아파트가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는 의미인데요. 하지만 간혹 지금과 같이 하락에서 반등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입지 차이가 있는 두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거의 같아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그저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았을 때 미세한 차이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지도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느껴집니다. 주변 자연환경 및 구조물 때문에 타 단지에 비해 낮 시간 일조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, 언덕이 존재하여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 불편한 것은 아닌지 등등 말이죠.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리스트업했고 지도상으로 입지를 어느 정도 파악했음에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하는 것이죠. 두 번째, 상태와 유지보수.
또한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제각각 컨디션이 다릅니다. 쉽게 말해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샀더라도 내 친구는 손볼 것 없이 그대로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나는 2-3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와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러기 위해선 내가 사려는 아파트의 보이지 않는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임장할 때 체크할 것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해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봤자 몇십 몇백만 원 차이 아니겠냐고요? 아닙니다. 1,000만 원 단위까지 갈 수도 있어요. 가령 내가 집을 보러 갔을 때 가구에 의해 가려져 있었지만 짐을 다 빼보니 심각한 곰팡이가 존재한다. 그럼 다른 부분이 깔끔해도 그 곰팡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배를 다시 해야 합니다. 방향제 때문에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 보니 싱크대와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. 배수구 냄새 방지 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. 수압이 너무 약하면 경우에 따라 별도의 펌프를 설치하여 수압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 조사 시 그것들을 한 번씩만 체크해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돈을 몇백, 많게는 몇천 단위까지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. 그런 하자들을 빌미로 가격을 내고할 수도 있겠죠. 세 번째, 공급과 개발 계획. 이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실거주 분들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왜냐고요? 내 집 주위에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상권이 좋아지는 게 단순하게 무조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나면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시점에서 집을 팔아야 할 때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요. 보통 체증이 생겨 큰 불편을 겪게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의 미래는 어느 정도 부동산 소장님께 문의해 보셔야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. 위 세 가지와 자금 설계 방법 정도만 알아도 실거주 집을 매수하면서 손해를 보실 일은 90%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거시적인 흐름도 이해하면 좋겠지만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셔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오늘 알려드린 것만 익혀두신 채 집을 보러 다니셔도 된다고 장담합니다. 2년 전에 벼락거지의 심정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부동산 공부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제 내 집을 살 수 있는 실전에 집중하세요. 생각보다 부자들은 공부보다 실행과 결단에서 많은 부를 얻습니다. 꼭 매수 직전까지만이라도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. 그것 또한 하나의 실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하루 한 번님의 글을 잘 보셨나요?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내가 거주하는 집,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실행에 움직이고 자금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